자, 여러분, 우리 이제 한국사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교과서는 214조 전시동원체제와 민중의 삶, 전쟁 당시 사람들을 동원, 모아가는 체제 시스템과 그걸 살아가는 우리 민중들의 삶을 볼 건데, 이 그림들 한번 봅시다, 여러분. 일본군에게 끌려가 꽃다운 청춘을 벌여 했던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이 미술치료를 받으며 그린 그림들이다. 이 작품들은 모두 국가지정 기록물로 보존되고 있다. 자, 일본이 왜 이런 입에도 차마 담기 힘든 반인륜적인 행동을 저질렀는지, 도대체 어떤 세계사적으로는 어떤 상황이 전개되었길래 우리가 이런 비극,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알려면 한국뿐만 아니라 여러분 당연히 이쪽 세계사 부분도 알아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 내용이 선생님 기준 많습니다. 물론 우리 여러분이 이걸 다 외우고 천재처럼 말하면 너무 좋겠지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세계가 2차 대전이 열리고 그 전에 대공황 시대에서 일본이 왜 갑자기 이렇게 전쟁에 적극 참여하게 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제 포갑적으로 다스리고 우리를 수탈하고 괴롭히는지 알려면 세계사 꼭 필수적이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필기 위주로, 판서 위주로 세계사 수업 가볍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수업 잘 들어야겠죠, 여러분? 그 교과서 내용 달달 외울 필요 없으시고 쌤이 설명한 내용만 집중해서 보면 시험 및 이해도에도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판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단원명 한번 적어볼게요. 전시 동원체제와 민중의 삶. 그 중에서도 우린 지금 01 대공황과 세계 제2차 대전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대공황이 중요한데 여러분, 대공황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당시, 일단 연도 먼저 적어볼게요. 당시 배경으로는 자,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미국은 전 세계 최강국이 됩니다. 그러나 투자와 생산은 많이 이루어져, 여러분. 그러면 소비도 늘어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소비는 이에 상응하지 못하고 소비는 낮아. 그러다 보니까 경제가 불황에 빠지며 불황 수준에 그치는 게 아니라 1929년 세계 경제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뉴욕의 증권거래소에서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주식이 대폭락을 하니까 연달아서 기업, 은행 다 망해버리고 여러분 대규모 실직자까지 등장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여파는 미국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전 세계로 퍼지는데 각각 대응책이 있겠죠, 여러분. 자, 미국은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을 하냐? 당시 대통령으로는 들어나 봤을라나 여러분, 루스벨트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가 말하길 그동안 우리 개인에게 경제를 맡겼더니 이런 사태가 일어났다.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해야겠다라고 하여서 뉴딜 정책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뉴딜 정책이 뭔지 달달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 사업들이 존재하는데요. 그냥 여러분은 대공황이라는 어려운 상황이 오자 미국의 루스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을 실시해서 이를 극복하고자 했다라고 외우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른 강대국 영국과 프랑스는 블록 경제를 실시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영국과 프랑스는 여러분 식민지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 국가와 본국과 식민지 국가의 경제적인 유대를 강화시킵니다. 즉, 영국과 영국 식민지끼리만 경제 블록 하나 만들어버리고 여기 안에서만 경제가 이루어지는 거 다른 나라는 못 껴요, 여러분. 프랑스와 프랑스 식민지 간에 이제 경제 블록이 만들어지고 다른 나라는 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나라 중에서 독일,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독일, 이탈리아, 그리고 일본은 당시 여러분 그 산업도 그렇게 발달이 다른 나라에 비해 썩 되지 않아. 그렇게까지는. 그런데다가 식민지가 많은 게 아니야. 자, 그래서 무슨 방법을 취하냐? 바로 대외 침략이라는 방법을 택합니다.
전쟁한다 이 소리입니다, 여러분. 마침 이런 상황과 맞물려가지고 자, 이러한 경제적인 어려움, 대공황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새로운 사상이 등장합니다. 그는 이름하여 바로 전체주의입니다. 전체주의가 뭐냐? 자, 일단 전체주의는 말 그대로 여러분 개인의 이익, 개인의 권리 이런 거를 무시합니다. 개인은 전체를 위해, 즉 여기서 말한 전체란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도 있는 자, 전체를 중심으로 하는 사상을 전체주의라고 합니다. 엄청 위험한 사상입니다. 대공황 즈음에 어떤 사상이 등장하냐? 파시즘이란 게 등장합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탈리아어로 파쇼란 단어가 있대, 얘들아. 파쇼. 이게 무슨 뜻이냐? 묶음이란 뜻인가 봐, 여러분. 그러니까 묶음 관련된 뭔가 개개인이 아니고 여러 개 이런 느낌이겠죠. 뭐 공동체주의 이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파시즘의 특징을 말해볼까요, 여러분? 그 특징이 뭐냐면 국수주의적, 우리나라만 짱. 그리고 권위적이다. 무슨 뜻인지 알죠, 여러분? 권위적이며 공산주의를 극도로 싫어해. 자,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조금만 더 부연 설명하자면 개인의 권리를 부정하고 지금 말한 것 추가 설명하는 겁니다. 국가나 민족 공동체의 이익만을 추구합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 선생님이 달달 쓰라고 안 하거든요. 지금 여기 자세하게 설명하냐면 이 파시즘이란 게 얼마나 위험하고 어떤 생각인지 여러분 감을 잡아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구나 하고 한번 이해해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만든 게 누구냐? 이탈리아의 상식으로 알아둡시다. 무솔리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제 뭐 파시스트 당을 만들고 파시즘을 따르는 사람들을 파시스트라고 합니다. 파시스트 당을 만들고 자, 민주주의, 즉 다양하고 건강한 사회가 되려면 여러분 당이 여러 개여야만 하는데 당이 하나라고 일당 독재 시스템, 독재 체제를 만듭니다. 그러면서 전체주의를 추구합니다. 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태공황까지 등장하자 잘 있던 에티오피아까지 공격을 하는 등 자, 이탈리아도 같이 함께 미쳐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탈리아에 무솔리니가 있다면 독일에는 누가 있겠어? 여러분 잘 아는 그렇죠. 히틀러가 있겠죠. 히틀러의 사상이 여러분 전체주의이자 파시즘인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 히틀러의 당 이름 뭐야, 상식으로? 나치당. 이렇게 생긴 거 있죠? 나치당을 만드는 등 이렇게 두 나라가 미쳐갑니다. 지금 딱 하나 남았지, 여러분. 어떤 나라 남았어? 일본 남았잖아. 일본 보겠습니다. 이제 대공황이 일어나자 경제가 어지러우니까 이런 걸 극복하기 위해 대외 침략을 확대했다고 방금 앞서서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자, 2번 과정 보겠습니다. 자, 일본의 특기 또 사건 하나 조작합니다. 남만주 지역에 철도가 폭파되는 사건을 하나 조작을 해. 그래서 만주를 습격합니다, 여러분. 그거를 우리는 만주사변이라고 합니다. 겁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만주사변. 자, 만주사변을 통해 만주를 장악하고 만주국이란 걸 세워서 이 만주를 일본 거로 만듭니다. 자, 그런데다가 6년 뒤에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중국을 피를 말리게 하는 바로 중일 전쟁이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것도 좀 어이가 없거든요. 중일 전쟁 왜 일어나냐? 이제 국경 관련 지역에서 국경까지는 아니고 아무튼 자, 뭐 중국이 뭐 총을 쐈대. 그 총성에 놀라서 일본 군대가 야, 우리 애들 몇 명이나 세봐 한 거야. 근데 한 명이 사라진 거야. 일본인 군인이. 그러니까 이제 이걸 빌미로 중국의 한 그
그 부근 지역을 습격해서 이 중일 전쟁으로 커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한 명의 군인이 왜 사라졌었냐? 이 팩트입니다, 여러분. 20분 동안 배가 아파서 설사하러 화장실에 갔어서 이제 사라졌던 거야. 중국인이 죽여서 중국 군인이 납치 이런 게 아니고 말을 안 하고 갔다 했나? 아무튼 화장실에 가서 사라졌는데 그거를 중국의 소행이다 하면서 커진 게 중일 전쟁. 참으로 이제 말은 여기서 좀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서 자, 세 나라가 모두 이제 다른 나라 습격하고 침략하고 습격하고 전체주의 확산되어 가고 이런 분위기 속에서 독일, 이탈리아, 일본이 3명이서 팀을 먹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삼국 방공협정. 그러니까 이 세 나라가 팀을 먹었다. 그러고 자세한 내용들이 있는데 다 생략하고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함으로써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제2차 세계대전이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일본은 열심히 이제 독일 팀이니까 뭐 영국, 프랑스 등 연합국과 싸우겠죠 또. 자, 일본은 이때 시간이 지나서 무슨 짓을 하냐? 동남아시아를 침략합니다. 왜? 여러분 지금 한창 일본 누구랑 싸우고 있다 했어 또? 여기 중일전쟁 기억나죠 여러분? 중국이랑 싸우니까 체크 한번 해줄게요. 중국이랑 싸우니까 이제 전쟁이 필요한 물자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동남아시아 침략하자 미국이 너네 뭐하냐 하면서 이제 일본이 뭐 석유를 수입하게 못하는 등 이제 압박을 취합니다. 이러니까 일본은 또 눈 돌아갔겠지 여러분. 그래서 일본이 뭘 하냐? 하와이 알죠 여러분? 미국 겁니다. 하와이 진주만이라는 지역에 있는 미국 함대 또 일요일에 다 교회 가는데 기습 공격을 합니다. 자,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린 거죠. 미국의 코털. 자, 그로 인해서 이제 태평양 전쟁이 터집니다. 이를 원래도 개입을 하긴 했지만 일본이 먼저 이렇게 크게 개입을 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이 적극적으로 이쪽 편을 들게 되면서 열심히 싸웁니다. 아무래도 승리의 기운은 이제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 이탈리아도 살짝 빠지고 히틀러 자살하고 근데 끝까지 누구만 항복 안 해. 일본만 항복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히로시마에 한 번, 나가사키에 한 번 뭐를 던져? 원자 폭탄을 던집니다. 그렇게 항복을 일본이 제일 마지막에 함으로써 제2차 세계대전은 끝이 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일본이 수없이 많이 이렇게 전체주의라는 위험한 생각에 빠져서 중국 만주 점령하고 그러고 나서 중국이랑 몇 년에 걸친 정말 큰 대전쟁을 치르고 제2차 세계대전에 이쪽 팀 먹어가면서 동남아시아 침략하고 뭐 일본이 뭐 미국 습격하고 하는데 자 엄청난 전쟁 모두 제대로만 돌입을 해야 이제 전쟁이 이길 수 있겠다 생각을 했겠죠 여러분. 그러면 그 수없이 많은 물자, 인력 다 어디서 나올까요 여러분? 다 우리 조선에서 뺏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제일 미쳐가는 게 1930년대 즈음부터 해서는 이제는 그동안 우리를 조금이라도 봐주는 척이라도 했는데 이제는 그 척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우리 민족을 없애는 말살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분위기를 알기 위해서 선생님이 방금 한 대략 15분 안 되는 시간 동안 세계사를 설명한 거거든요. 교과서에서 그림 몇 개만 보고 오늘 일찍 끝내도록 할게요. 자, 215쪽 봅시다. 우리랑 연결 지어볼 수 있는 중요 사건들 여기서 한번 연표로 보시고 무솔리니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위험한 발언들 하고 있습니다. 국가가 최고다. 국가가 짱이다. 히틀러 일본 중일 전쟁 한번 보시고 자 일본의 진주만 기습 공격. 여러분 전쟁은 말했죠. 전쟁 자체 나쁜 거지만 항상 그래도 무조건 선전포고를 해야 하는데 그조차 당연히 안 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가 싸웁니다 여러분. 이 빨간색이 일본,
공격. 파란색이 그 대항하는 연합군의 공격. 끝까지 항복 안 하니까 자, 여기 히로시마 한 방, 나가사키 한 방. 원자폭탄 던져서 항복을 하게 됩니다. 일본이. 자, 이 일본이 이런 전쟁을 할 동안 우리를 수탈한, 우리를 전쟁에 동원하고 우리를 군사 아지트, 병참 기지화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직접 만나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자, 오늘은 일찍 끝냈으니까 앞서 설명했던 것처럼 안 보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역사 채널 같은 영상 보고 남은 시간 동안 글 써서 선생님한테 제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남은 시간까지 다른 수업도 열심히 잘 듣고 건강관리 잘하고 주말도 잘 보내고 이제 수능 끝난 그 다음 주에 웃으면서 직접 봅시다. 이상 수업 마칠게요, 여러분.